인도 방위산업의 현실, 아카시 대공미사일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불량률 30% 이상을 자랑하는 폭죽 아카시 대공미사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전투기나 폭격기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거지만 모든 나라가 전투기를 충분하게 보유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부터 전투기나 폭격기를 격추하기 위해 대공포를 잔뜩 배치했지만 제트기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음속의 벽을 돌파하는 제트 전투기를 눈으로 보고 쏘는 대공포로는 도저히 격추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에 미국의 방산기업인 레이시온에서 2차 대전 직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1960년에 MIM-23 호크라는 제식명으로 배치했죠. 미국이 호크를 배치하자 소련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을 시작해 1960년에 EK-12 쿠프라는 제식명으로 배치했습니다. EK-12는 4차 중동전쟁에서 S-75 구식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함께 개전 7일 만에 100여 기가 넘는 군용기를 격추했습니다. 명중률이 떨어지는 구식 S-75와 달리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적용한 EK-12는 명중률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거였는데요. 인도 육군은 이런 EK-12와 함께 소련이 1965년부터 개발해 1975년에 배치한 근거리 지대공 미사일 9K-33 5사를 도입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1980년대에 돌입하자 EK-12와 9K-33을 계속 쓰기에는 미사일과 레이더 모두 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인도는 1983년 EK-12와 9K-33을 전부 교체할 신형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직접 개발하기로 정했습니다. 인도의 국방연구개발기구 줄여서 도르도는 인사스 소총, 아준전차, 할테자스 등 실패를 거듭한 기구였지만 그런데도 신형 지대공 미사일 체계 개발을 맡았는데요. 20년 동안 80억 리라, 한화로 2천억 원을 들인 이 사업은 발사시험 도중 미사일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20번의 발사시험 상당수가 실패로 끝나는 등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였죠. 거기에 발사대의 미사일을 장착하는데 25분이나 걸리고 야간에는 2배 이상 걸리는 등 도저히 실전 배치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해상에서 적어도 목표를 잡아내지 못했고 미사일 탄두도 현 세대 목표물을 타격하는 능력이 부족해 인도 공군은 재난이다 라며 한탄했습니다. 이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자 도르도는 강하게 반발하며 발사 시험은 현 상황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인도 공군의 내부 보고서에서는 도르도와 인도 국방부 고위 인사를 비판하며 내부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하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밝혔죠. 일단 80억 리라, 한화로 2천억 원이라는 예산부터 신형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당장 한국에서 개발한 천궁 지대공 미사일 체계가 총 5천억 원을 들여 개발됐고 다른 나라에서는 10조 원 이상 드는 걸 고려하면 인도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 체계는 너무 헐값입니다. 인도 공군은 도르도가 개발 중인 신형 지대공 미사일 체계가 자신들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도르도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도르도는 발사 시험에서 어떻게든 성공시키고자 처절한 시도를 벌였고 그 중에는 레이더를 13m 높이에 설치하는 야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연출했죠. 이런 상황에서도 도르도는 신형 지대공 미사일 체계가 다른 체계와 비교해 다중 목표를 상대할 수 있으며 전자동화되어 있고 국산인 만큼 국내에서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며 자부했습니다. 이렇듯 비리가 너무 많은 나머지 의회 국방위원회에서 도르도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전면 검토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결국 인도군은 2009년에 아카시란 제식명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카시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시 미사일은 전장 5.7m에 전폭 0.3m이며 중량은 720kg에 탄두 중량은 60kg이고 최고 속도는 마하 2.5에 최대 사거리는 30km이며 탐색 레이더는 최대 150km, 추적 레이더는 최대 100km를 360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인도어 아카시의 뜻은 하늘 혹은 천공으로 한국어로 직역하면 천공 지대공 미사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아카시는 4대의 발사대, 1대의 탐색 레이더, 1대의 추적 레이더, 1대의 지휘 통제소 등 총 7대의 차량으로 한 개 포대를 이룹니다. 육군용 발사대는 퇴역한 T-71을 개조했고 공군용 발사대는 대형 트럭으로 탐색 레이더가 문자 그대로 목표를 찾으면 추적 레이더가 미사일을 목표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용합니다. 다만 추적 레이더는 육군용과 공군용이 달라서 육군용이 추적 능력은 공군용보다 좋지만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목표 수가 64개에서 40개로 줄었는데요. 인도는 자랑스럽게 아카시
아카시 수출을 밀어붙였고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였지만 예상대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죠. 시험 발사 중 검찰 감사관에 의해 생산분의 30%가 불량으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도군은 6개 연대가 쓸 분량의 미사일을 구매했고 2015년에 2개 연대가 창설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탄약고 관리마저 부실해서 최소 70발가량의 미사일 수명이 3년 가까이 감소했는데요. 이 때문에 아카시에 총 6억 790만 달러를 쓴 인도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 와중에 중국과의 국경 분쟁까지 겪었죠. 인도군은 2020년 국경 분쟁에서 라다크 지역의 국경선을 따라 아카시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멀쩡하지 않은 미사일로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중국은 J-20 스텔스 전투기는 물론 다수의 4.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군은 문제를 해결할 동안 아카시 대신 쓸 다른 지대공 미사일을 찾기 위해 러시아, 벨라루스, 프랑스, 독일, 범유럽 MBDA, 이스라엘, 미국, 한국 등 여러 국가의 입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정신을 차린 도르도는 아카시 1S라는 개량형을 선보였고 여러 목표물에 5발씩 발사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2021년 9월 27일 도르도는 아카시 프라임이라는 개량형을 선보였죠. 아카시 프라임은 정확도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 개선된 능동 무선 주파수 탐색기를 장착했고 저온 및 고고도 작전에 맞게 개량됐습니다. 이렇듯 도르도는 아카시를 말아먹었지만 인도 국방위원회로부터 전면 검토당하고 정신 차렸는지 아카시를 꾸준히 개량했고 2016년 9월 후속작으로 아카시 NG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발사 시험을 진행한 아카시 NG는 기존 아카시와 달리 2단 고체 로켓 모터가 적용돼 사거리가 25에서 30km에서 70에서 80km로 대폭 늘었습니다. 아카시 NG는 단순히 사거리만 늘린 게 아니라 다기능 레이더와 광학 근접 신관 등 우수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2021년 인도의 항공방위산업전인 에어로 인디아에서 대중에 공개된 아카시 NG는 아카시 프라임보다 발전한 능동 레이더 탐색기를 장착했고 미사일 하나 장전하는데 25분 걸리는 기존 아카시와 달리 미사일 2발 장전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리는데요. 심지어 운송하고 발사 준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분밖에 되지 않죠. 2021년부터 발사 시험을 진행한 아카시 NG는 2024년 1월 12일 매우 낮은 고도로 빠르게 비행하는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카시 NG는 이제 사용자 시험에 들어가서 브라질군이 관심을 보였고 2024년 8월 브라질군 대표단이 인도에 방문했습니다. 아카시 NG뿐만 아니라 2차례의 개량을 거친 기존 아카시도 필리핀, 벨라루스, 말레이시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가 구매할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2020년 12월 30일 모디 총리가 의장을 맡은 내각안보위원회는 아카시 수출을 승인했고 2021년 3월 필리핀은 인도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2022년에는 수단 군사 전시회에서 뜬금없이 아카시가 목격됐고 아르메니아도 15개의 아카시 체계를 주문했으며 2024년 2분기부터 인도할 예정이죠. 이렇듯 아카시는 2차례의 개량과 후속작의 개발로 브라질, 필리핀, 아르메니아, 수단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문제아로 시작했지만 인도의 효자 상품이 되어가는 아카시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불량률 30% 이상을 자랑하는 폭죽 아카시 대공미사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